정치는 약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영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서 교육협동조합 에듀닥터 바른배움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정옥이라고 합니다. 주로 아동청소년의 교육 프로그램과 부모들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돌봄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후보님께서는 현대 사회에서의 돌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회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각자 도생하게 되는 그런 이제 아주 일종의 우울한 사회로 변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 돌봄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을이라고 하는 관계망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제 나라, 사회 이런 걸 만들어 보자 이런 비전이 저는 돌봄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돌봄 현재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돌봄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현재 수준은 세계에서도 거의 중위권도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아까 노인 빈곤율 45%라는 것과 함께 노인 자살률이 전 세계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고립감 그리고 사회에서 내가 버려지거나 소외됐다.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느냐?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상실감으로부터 저는 출발한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가 지나치게 개인화되고 고립화되고 그리고 각자 도생, 정글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아이들도 돌봄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복지국가의 키워드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교육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저출생으로 인해서 학령 인구도 줄어들어서 하고 있는 일에도 직접적으로 타격이 좀 있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는 중년 단계에 있다 보니 이제 다가오는 노년에 대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는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 위기 시대에 있는 돌봄의 역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네. 대한민국이 71년생이요. 100만 명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지금 30만 명이 무너져서 20몇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2의 대한민국 건국에 준하는 저는 새로운 위기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돌봄이 매우 지금 중요한 아동 청소년 정책의 핵심으로 등장해야 된다. 이제는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다할 때 이거 그 책임의 핵심은 돌봄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펼치고 있는 그 돌봄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돌봄 정책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돌봄 노동자들이 지나치게 저임금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 정말 애정과 소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돌봄 노동자들도 버티기가 쉽지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를 약자 복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복지는 약자들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철학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는 복지 철학 자체도 없고 정책도 사실은 그냥 뺏긴 거에 불과하지 저는 그런 정도로 밖에 평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최근에 정부에서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느끼고 있고 학부모들 역시도 늦은 시간까지 아침 오전 7시부터 밤 8시까지 학교 안에서 이제 보육을 담당한다고 하니 사실은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제가 볼 때는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지만 현재 정부 정책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돌봄의 영역까지도 학교 선생님에게 전가된다고 생각하면 그럼 학교 선생님을 더 뽑아야 된다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돌봄 전용 뭐 이렇게 이제 선생님 내지는 인력 뭐 그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 있는다는 게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과연 애들이 행복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극복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이제 그 후유증으로 아이들이 언어 치료라든가 아니면 심리 정서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점점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렇지 않아도 학부모님들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본인의 이제 자녀들이 다른 세대 연령대보다 한 1년 이상 이 감정 교류를 하는데 굉장히 서투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코로나 키즈에 대한 별도 저는 계획을 당장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병 자체를 국가가 무료로 필요한 경우에 치료도 해줬고 후속 조치도 다 해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이 떨어진다든지 언어 능력이 좀 이제 부족하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 계획을 세우고 국가 재정과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관련 부처들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죠. 저희 지방, 제가 이제 고향이 지방 출신이라 지방에 있는 친구가 예전에 성북구로 이사를 갔다고 했더니 야, 너 거기 아동 친화 도시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서 제가 성북구에 사는 게 좀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하고 성북구 안에서는 정말 교육 환경뿐만이 아니라 안전한 놀이터도 많아요. 그간에 이제 후보 김영배가 펼쳐온 돌봄 정책이 또 다양하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정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북구가 유니세프 인증 제1호 대한민국 제1호 아동 친화 도시잖아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뭐 이제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최초로 한 바가 있고요. 또 우리 아동 동행 카드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 정도를 한 학기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카드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아동 동행 카드 같은 사업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놀터 같은 것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좀 했었던 것 같고 쥐어짜서 어렵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후보님의 돌봄 공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도서관 도시 성북 이걸 추진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도서관 도시 성북을 만들므로써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자기가 주인으로서 그 공공공간을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서로가 네트워킹을 통해서 돌보고 돌봄을 받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네트워크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들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청소년 놀터를 좀 많이 확대하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휴식, 쉼, 그리고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돌봄을 책임지는 국가를 향한 후보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귀한 존재로 된 적도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어릴 때부터 그리고 가장 자기가 가능성이 있을 때부터 이렇게 국가가 책임 있게 돌보는 돌봄 국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 문제도 결국 마찬가지로 노후를 이렇게 방치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책임지고 실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정신건강까지 포함해서 국가가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그런 이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복되게 생활할 수 있는 성북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도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성북구에 후보자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총선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